안녕하세요. 사춘기 자녀교육TV입니다. 오늘은 정말 훌륭하고 유명한 분이시죠.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최나야 교수님을 모시고 문해력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해력뿐만이 아니라 최나야 교수님이 어떻게 성장해 오셨는지, 또 한 아이의 어머님으로서 아이를 키우는데 또 어떤 고민과 어려움이 있으셨을지, 또 그런 진솔한 얘기를 듣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나야 교수님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서울대 아동가족학과에서 아동의 언어와 인지를 연구하고 있는 교수 최나야입니다. 네, 우선 오늘 최나야 교수님의 되게 중요한 주제이죠. 문해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 센터큐원 아우즈에서도 학생들의 문해력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학생들이 얼마나 글을 또 자신의 생각을 또 상대방의 생각을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한 사람의, 한 학생의 변화와 성장도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오늘 교수님의 주요 주제인 문해력에 대해서 교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미 저서에서도 그렇고 많은 채널에서도 문해력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지만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문해력은 무엇인가요? 과거에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느냐만 말을 했어요. 근데 요새는 듣고 말하기까지 포함을 해서 전반적인 의사소통 능력, 언어 능력 이렇게를 말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어쨌든 핵심은 글을, 특히 좀 길고 복잡한 글까지 읽고 깊이 있게 비판까지 하면서 이해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문해력이라고 말합니다. 요새 사실 많은 학생들이, 특히 저희 센터큐에서 접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문해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느끼거든요. 혹시 교수님도 그런 우려와 걱정 때문에 문해력이라는 주제를 강조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는 어린이 한글 습득부터 시작해서 조금 다른 접근이었지만 요즘 워낙에 아동, 청소년 그리고 우리 성인들까지 문해력의 문제가 빨간불이 좀 들어오고 있어서 그 부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책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문해력에 대해서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저희가 궁금한 거는, 그렇다면 문해력을 언제부터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가 또 궁금하거든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문해력을 잘 기르기 위한 시점, 또는 그 시점부터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또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요즘 이제 지배적인 최근 이론에 따르면 문해력은 사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발달을 해요. 조금 더 과장을 하면 사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인생 첫 5년 영유아기, 그리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시기, 즉 그 이후 6년 이렇게를 아주 강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아주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조금씩 이 문해력이 아주 탄탄히 쌓일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 청소년 중에는 그 시기를 이미 놓쳐버린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이 문해력이라는 거는 개인이 의지를 갖고 신경을 쓰면서 노력만 하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 발달시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중요시 여기는 시기는 그 인생 초반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독서가 그의 가장 큰, 그리고 가장 가성비를 따졌을 때 효과적인 그런 영향을 미친다고 이제 연구상으로도 믿고 있고, 손에서 책을 완전히 놓지는 않고 살아가게 되면 문해력에 큰 걱정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요즘 초등 고학년 정도부터 중학생 정도까지 학생들이 안 읽습니다. 맞아요. 정말 맞아요. 우리가 이제 책을 좋아하는 애독자와 정말 필요한 것만 읽는 간헐적 독자와 맞아요. 기독자 이렇게 나눠요. 그런데 이미 기독자가 되어버린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된 경우가 이 문해력 발달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다독을 그렇게 강조하진 않고요.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그 초등학교, 중학교 그 시기까지 꾸준히만 읽을 수 있으면 큰 문제 없이 문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제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책만 읽으면 문해력이 길러진다라고 어떻게 들을 수도 있을 텐데, 책을 읽었던 애들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문해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책을 읽는 것 플러스 또 어떤 노력이 주변에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네, 책은 그냥 읽을 때
문해력이 길러지는 게 아니라 책과 씨름할 때 길러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책장을 펴서 넘기면서 시간을 보내는 걸로만 되지는 않고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해요. 그런데 이제 어린이들이 처음에는 그림도 많고 재밌는 이야기도 누가 읽어주기도 하니까 그렇게 읽어 나가다가 본인이 생각을 하면서 읽는 법을 배우고 연습하지 않으면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성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며 읽어야 할지 이거를 이제 어른들이 질문으로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화도 엄청 중요해요. 책에 나와 있는 본문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둘러싼 대화가 더 중요하거든요.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걸 통해서 나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이 문제라고 느끼게 됐는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읽을 수 있다면 문해력을 정말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부모님이라든가 어른들이 그 질문을 같이 얘기 나누면서 문해력을 길러줄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의 역할과 질문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당연하죠. 우리가 세상에 책이 정말 너무 많아서 다 읽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흥미를 느끼기 위해서는 조금 재미있는 책 위주로 가더라도 결국에는 좋은 책을 읽어야 문해력이 길러지거든요. 그런데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에도 시간이나 개수에 한정이 되어 있어요. 아이의 생각이 싹 틀 수 있는 질문 이런 거를 적재적시에 해줘야 그때 딱 사고력이 돌아가기 시작하거든요. 마치 저희가 지금 대화를 하면서 제가 질문을 하고 교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이 흐름처럼 그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질문하는 게 중요하다. 맞아요.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지금 상황하고 정말 비슷한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 게 자연스러워야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자연스럽지 않다. 무조건 이 아이에게 단어 하나를 더 주려고 점수 하나를 높이려고 이렇게 해서 주는 질문이면 일단 어색해요. 맞습니다. 저도 되게 공감하는 게 이제 저희가 나우즈라는 어플을 쓰면서도 학생들에게 되게 많은 질문들을 하려고 하는데요. 친구들이랑 서로 대화를 하듯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끌어 나가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자기적으로 막 너의 대답을 꼭 뜯어내야겠어, 얻어내야겠어 라는 느낌이 아니라 대답하고 싶게끔 그리고 대답을 하면서 즐거움이나 사소한 재미를 느끼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혹시 질문을 할 때 이런 걸 좀 더 깊이 고민해봐라 라는 건 뭐가 있을까요? 쉽지 않으실 거예요. 네. 처음에는. 맞아요.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긴 시간의 차이, 세대 차이도 있고요. 문해력의 차이, 그 중에서도 어휘력의 차이, 그리고 생각하는 수준의 차이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요새 부모님들이 또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데 갑자기 자녀의 수준에 맞춰서 질문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어렵게 느껴지시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마음의 준비와 연습이 필요해요. 제가 그런 방법을 좀 많이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첫 시작은 뭐여야 하냐면 부모님이 그 생각의 거리를 아이랑 같이 만드시는 것부터 해야 돼요. 같이 만든다? 네. 그러려면 독서와 그걸 둘러싼 대화가 정말 가장 편한 방법인데 역시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그 아이의 책을 같이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 보통 안 하시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이 정도 읽기 수준, 이 정도 연령이니까 이 책이 맞겠구나 해서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의외로 재밌을 거고요. 거기에서 이 아이가 모를 만한 것, 생각해보면 좋을 것, 자연스럽게 알진 못하지만 알면 좋을 어떤 개념이나 어휘 이런 것들이 저절로 드러나서 보일 거예요. 질문을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저는 또 반대로 사실 애들이 질문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엄마가 질문을 하면 엄마의 질문을 기반으로 삼아서 또 막 이건 뭐야? 저건 뭐야? 궁금한 걸 많이 물어볼 텐데 좀 귀찮을 때가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그런 어려움이 느껴질 때 어떻게 좀 극복하면 좋을지? 어린애에게, 특히 부모에게 뭔가 질문을 한다는 거는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좋은 사인이에요. 그럴 수 있는 가정은 이미 너무 전망이 좋아요. 근데 그런 게 시작이 됐을 때, 아이가 꾸준히 질문을 할 때 귀찮음으로 거기에 반응을 하시게 되면 그 기회가 이제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거 될 수 있거든요. 아이가 뭔가 어른한테 질문을 한다. 그러면 일단 완전 반겨주셔야 해요.
너무 반가운 티를 숨겨야 될 만큼 그 진짜 반가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꺼이 내가 너의 질문에 반응을 해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셔야 할 거고요. 아이들이 묻는 질문이 굉장히 다양하고 창의적이고 때론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리 어른이라 하더라도 답을 다 알고 있지 못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답을 지금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같이 찾아보는 시점으로 딱 만드시면 돼요. 아, 모르는 건 이렇게 찾아보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아이가 몸소 느낄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검색 포탈이나 인공지능이나 이렇게. 다만 어른이 그걸 좀 더 도와줄 수 있어요. 맞는지 아닌지 더 우리의 눈으로 가려낼 수 있고 더 쉬운 말로 옮겨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그걸 몇 번 가르쳐주는 거예요. 모를 때 이렇게 찾으면 돼. 이러이러한 문제는 없는지, 다른 루트에서는 다른 말을 하진 않는지 같이 비교해봐야 돼. 그리고 이런 말은 이렇게 간단히 쉽게 요약할 수 있어. 이걸 전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한테는 뭐 정보문의 어휘력, 비판적인 사고력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모델링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되게 공감하는 게 저희 지인들이나 또는 저희 부모님들, 학생들의 부모님들과 얘기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부모님들이 아이의 질문에 아이의 호기심에 어떤 태도를 갖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아이가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적극성이라든가 또는 진짜로 문해력, 어휘력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너무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것들에 너무 공감을 하고요. 또 저희도 경험이 있으니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할 때, 그 아이와 대화를 할 때 아이의 질문을 많이 반겨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정말 강력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교수님께서 이제 책에서 쓰신 내용 중에 이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어휘를 다양하게 표현을 해봐라 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학생들에게 뭐 축제 좀 했냐라고 했을 때 과제 좀 했냐, 해야 될 업적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막 재밌게 단어를 다양하게 쓰면서 물어보면 애들이 막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이러면서 또 호기심을 갖곤 하거든요. 이것 또한 사실 교수님의 책에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얻은 건데 이렇게 단어를 바꾸면서 대화를 하는 거에 대한 좋은 점과 또 포인트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어휘를 습득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어휘력이 쌓여가는 속도가 참 개인마다 다른데 이제 그 차이를 가져오는 아주 큰 변인이 바로 부모가 어떤 말을 아이를 향해 써주느냐라는 거죠. 근데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어리니까 쉬운 말만 써줘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폭이 굉장히 좁아진다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어휘를 맥락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바탕이 바로 부모님이 주는 어휘거든요. 그래서 그 맥락에만 맞다면 다양하고 세련된 말을 써주시는 것이 아이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초등학생 때 이 정도 어휘의 수준을 갖춰야 된다는 내용 있잖아요. 어휘표가 있잖아요. 저 이거 되게 공감했거든요. 애들이 정말로 이런 표현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당연히 못 쓰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저는 되게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제 교수님처럼 되게 세련되게 나이스하게 답을 못 해주시는 성향의 부모님들도 계시거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궁금합니다. 사실 공짜는 없기 때문에 그죠? 노력은 좀 필요해요. 재미있는 연구가 하나 있었는데 고소득 전문직 부모와 중산층 그리고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 부모 이들이 각각 자신의 아이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단어를 써주는지를 비교했어요. 엄청난 차이가 발견이 됐거든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4년 동안 3천만 개, 3년 동안 3천만 개 차이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게 고스란히 아이의 어휘력 격차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부모가 아이에게 충분한 말을 써주기만 하면 이런 차이는 상쇄가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의 스테이터스가 그대로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고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에게 그 맥락에 맞는 말을 써주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다양함이나 세련됨의 입장에서는 사실 부모님들도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 공급은 일상 대화만 갖고 되지 않아요. 가장 좋은 루트는 역시 독서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상에서 밥 먹고 사는 데만 쓰는 말을 벗어나서 더 다양한 상황에 맞는 단어를 계속 공급받고 내 머릿속에 사전에 입력해둘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노력이 있어야 우리가 아이한테 그 말들을 써줄 수가 있어요.
부모님도 아이 걱정만 하지 마시고 같이 애를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의문이었는데 현답으로 대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상담을 요청하시거나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부모님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이제 문제가 막 무르익고 나서야 이제 어려움을 토로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어쩔 수 없이 많죠. 초등학교 때부터 접근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이의 문해력이 부족해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면 좋은지 중학교 때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문제 참 많이 발견하고 진짜 많이 고민하거든요. 일단 염두에 두어야 할 것 두 가지는 하나는 인정한다. 내가 지금 문해력이 부족하구나. 우리 아이의 문해력이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구나 라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초등학교 때 이렇게 많은 걸 시켰고 이렇게 학원에도 보냈고 했는데 그럴 리가 없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약간 또 무관심하게 내버려두면 거기서 이미 끝입니다. 인정을 하고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다입니다.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뭘 하는 건 의미가 없을 거야. 따라잡을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만으로도 큰 손해예요. 중고등학교 정도면 얼마든지 회복을 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좀 쉬운 것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 그게 필요해요. 중학교 2학년이다, 고등학교 1학년이다 하더라도 조금 더 아래 학년 수준으로 내려가서 지금 재미있게 잘 읽을 수 있는 책 찾아보고 한 권씩 시작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때입니다. 네, 저희도 너무 교수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저희가 학생들이 어떤 학년에 들어오건 간에 학생 현재의 어휘력, 문해력 수준을 파악을 하고 그 수준에 맞게끔 다시 시작을 하거든요. 심지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6학년 교재부터 다시 한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런 기반이 쌓이지 않으면 당연히 그 높은 수준의 어휘력이 쌓일 수 없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맞죠? 맞습니다. 네, 완전 공감합니다. 그래서 방금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 꼭 기억해 주시고 학년이 높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인정하고 그 수준에 맞게끔 이끌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가 오늘 교수님의 책을 몇 권 준비해 왔습니다. 특히 이 책은 이렇게 워크북도 있는 책이거든요. 저희가 이 책을 왜 준비해 왔냐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을 많이 달아주신다거나 또는 소감을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는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 이 책을 교수님께서 직접 사인하시게끔 부탁을 드려서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